자, 368페이지가 있습니다. 36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그 등기 종류가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제 총론 시간에는 이제 전체 이름만 한번 익혀보는 거고, 나중에 이제 강론에 가시면 요 등기 하나하나를 다시 자세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한눈에 보기 있죠? 한눈에 보기 있죠? 예, 네, 그거 한번 진짜로 한눈에 볼게요. 그냥. 자, 대상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보시면 그림. 부동산 표시 등기가 있고 권리 등기가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등기 종류를. 그래서 아까 표제부에는 뭘 쓰죠? 표제부라고 하는 데는 부동산 표시하는 데죠. 표제부에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부동산 표시의 등기. 부동산 표시의 등기. 이게 표제부에 하는 거고, 갑구나 을구는 권리를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갑구나 을구에 등기한 것을 뭐라고 한다? 권리의 등기 이렇게 한다. 어려운 거 없죠? 예, 부동산 표시 등기하고 권리의 등기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네, 두 번째 내용에 의한 분류. 내용에 의한 분류에서 기입 등기가 나오고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 회복 이런 말이 나오죠. 예, 볼게요. 기입 등기는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게 기입 등기예요.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걸 뭐라고 한다? 기입 등기, 기입 등기.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거? 아까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요? 등기 권리증 나오는 거. 등기 권리증은 누구한테 준다? 새로운 권리자한테 주는 거야. 새로운 권리자한테 주는 게 뭐예요? 권리증이었잖아요. 그럼 그 권리증 나오는 등기가 무슨 등기요? 기입 등기, 기입 등기. 그럼 우리가 이제 자, 표제부에다가 토지소득. 자, 부천시 중동 100번지고 대고 500제곱미터고 자, 요런 걸 썼어요. 이건 이 토지의 표시죠. 중동 100번지에 있는 지목은 뭐고 면적 뭐다 이런 거 썼잖아요. 이거 어디다 쓴 거죠? 표제부에다 썼죠. 그럼 여기에 쓴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하고? 부동산 표시의 등기. 아까 했던 거 부동산 표시의 등기고, 그 다음에 자, 갑구는 뭘 쓰죠? 소유권에 관한 거. 그럼 이 부천시 중동 100번지 토지를 처음으로 등기했다. 처음으로 등기부 만드는 게 보존 등기예요. 뭐라고요? 보존. 대장 처음에 등록하는 건 뭐라고 불렀죠? 신규 등록. 예, 굿입니다. 신규 등록.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한 번 더 입으로.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물건이 처음 생겼을 때 대장 먼저 만들고 등기부 만든다. 대장을 먼저 만들고 등기부 만드는 거예요. 그럼 대장 처음 만드는 걸 뭐라고 하고? 신규 등록. 등기부 처음 만드는 것을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서 뭐라고 한다?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예요. 네. 그럼 보존 등기를 하려면 대장이 먼저 있어야 한다. 있어야 된다고. 보존 등기 하려면 대장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럼 토지건 건물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토지인데 중동 100번지 지금 토지인데 처음으로 등기부 만들어요. 그럼 처음으로 등기부 만들 때 표제부 쓰고 갑구 만들겠죠. 예, 그러면 여기다가 처음에 무슨 등기요? 소유권 무슨 등기요? 보존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소유자 써요. 소유자가 누군지 써야 되겠죠. 그러면 소유자가 갑이고 주소 이런 거 씁니다. 주소. 자, 이렇게 등기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소유자가 을한테 팔았어. 그럼 무슨 등기였을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죠. 아까 매매했어요. 그러면 소유권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그럼 소유자가 바뀌어 나오겠죠. 을이다. 예, 주소가 또 서울이다. 그러면 두 번째 쓰니까 2번이라고 씁니다. 예, 2번. 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을이 이거 토지 사면서 대출받아서 산 거예요. 이 중동 100번지 사는데 대출받아서 살 수도 있다. 담보대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저당권 설정 등 해준다 할게요. 그럼 저당권은 어디다가 쓸까? 을구에다가 쓰겠죠. 그럼 을구에다가 그러니까
저당권이 없을 때는 을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당권 없으면 소유권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을구는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저당권이 생긴다. 그러면 자, 1번에 자, 저당권 설정 이렇게 있어요. 설정. 자, 설정이라는 말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 주는 걸 말해요. 설정이란 말이 무슨 뜻?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 주는 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설정. 그래요. 설정. 그러면은 저당권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저당권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럼 무슨 설정? 그래. 저당권 설정. 전세권을 만들어 주면 전세권 설정. 용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임차권 만들어 주면 임차권 설정. 자, 그러면 이게 자, A은행이고요. A은행이고. 예. 자, 채권액은 1억이다. 자,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할게요. 자, 그럼 저당권자가 누구예요? 저당권자는 A은행인 거죠. 담보 잡은 사람이 저당권자니까 A은행이 저당권자가 되고 저당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죠? 지금 누가? 소유자가 대출받아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럼 이 소유자를 저당권 설정자라고 불러요. 말 이해하셨습니까? 요거 용어 가지고 헷갈리게 해가지고 재작년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설정. 그럼 저당권 만들어준 사람은 소유자라고. 그럼 소유자가 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인 거고 은행은 저당권자인 거예요. 자, 전세 산다. 그럼 전세 세입자는 전세금 주고 사용하는 거죠. 그럼 전세권자가 있고 전세권 설정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소유자인 거예요.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 전세금 주고 사용하는 사람이 전세권자 이렇게 씁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쓰세요. 근데 가끔 뉴스 보면 기자도 막 용어를 막 헷갈리게 씁니다. 그런 것들은 기자니까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그래서 은행이 저당권 설정자다. 은행이 저당권 설정자가 은행은 저당권자인 거고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을이 이사를 갔어요. 자, 인천으로 이사 갔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바뀐 거 있나요? 바뀐 게 있죠. 여기 바뀌었죠. 주소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주소 변경 등기한다고. 여기에 2번 등기 명인. 등기 명인이라는 말은 등기부에 있는 권리자를 말해요. 이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그래요. 서울에서 뭐로 바뀌었다? 인천으로 바뀌었다 하고 2-1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을이요 돈을 다 대출금을 다 갚았어요. 다 갚았어. 그러면 이 저당권 없애야 되겠죠. 등기부에서 없애는 게 말소 등기예요. 그럼 2번에 1번 저당권 말소하고 이렇게 긋습니다. 그거요. 이게 등기부에 이렇게 빨간 줄로 긋는 것을 주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주말. 붉은 선으로 이렇게 지우는 것을 주말. 붉을 주자 쓰는 거예요. 붉은 선으로 지운다 해서 주말 그럽니다. 자, 말소 등기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개념 잡아볼게요. 제가 한 이 등기 중에서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 자,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럼 소유자가 새로 나오나? 나왔잖아요. 보존하고 소유자가 누구다? 소유자가 갑이다라고 지금 등기했잖아요. 이렇게 보존 등기하면 권리자가 새로 나옵니다.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전 등기했죠.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그럼 새로운 권리자가 나와요. 소유자가 새로 을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전 등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등기죠? 아까 설정 등기죠. 그럼 새로운 권리자가 나와요. 여기에 지금 누구예요? 저당권자, 권리자가 새로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럼 요 등기했어요. 이거 무슨 등기죠? 요거 무슨 등기죠? 변경 등기했잖아요. 그럼 권리자가 새로 나왔나? 권리자는 그대로인데 주소 바뀐 거잖아요. 요건 무슨 등기죠? 말소 등기죠. 없앤 거죠. 그럼 이런 등기가 됐을 때 내용으로 봤을 때 내용상 그 등기로 인해서 권리자가 새로 나오는 등기를 기입 등기라고 한다고. 권리자가 새로 나오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기입 등기. 아까 우리 표에서 기입 등기 보셨잖아요. 기입 등기의 뜻이 뭐라고요? 권리자가 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에 369페이지에 보시면
369페이지 맨 위에 기입등기 써져 있죠. 자, 읽어볼까요? 새로운 등기 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록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모든 등기법 체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정의가 좀 추상적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용으로 개념을 잡으실 때는 권리자가 새로 나오는 거. 누가 새로 나오는 거? 권리자가 새로 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 기입등기. 그럼 기입등기는 권리자가 새로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요 세 개라고. 보존등기, 그 다음에 이전등기, 그 다음에 설정등기, 이런 등기를 뭐라고 한다? 기입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그 가로 안에 있죠? 그 기입등기분의 가로 안에 소유권 보존,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이건 기입등기가 아니네. 요거 무슨 등기죠? 요거 변경등기잖아요. 권리자가 새로 나온 건 아니죠? 그럼 나머지는 다 기입등기가 아닌 겁니다. 예. 기입등기는 보존, 이전, 설정. 그럼 한눈에 보기로 다시 볼까요? 한눈에 보는 게 진짜 한눈에 보이네. 기입등기 말고 또 어떤 등기가 있대요?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기입등기 말고 변경, 경정, 그 다음에 말소, 멸실, 말소, 회복 이런 말 나왔죠? 그럼 이런 등기는 뭐가 아니다? 기입등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기입등기 아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시면 고치는 거, 권리자가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일부를 고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변경등기 그러는 거예요. 변경등기. 근데 경정이란 말도 있잖아요. 변경등기 다음에 경정이란 말 있잖아요. 경정은 처음부터 잘못 쓴 거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를 고치는 건 똑같은데요. 이게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럼 등기할 땐 서울이 맞아. 근데 나중에 이사 가서 바뀐 거죠. 후발적으로 바뀐 거냐. 등기한 이후에 이사 가서 바뀐 것은 변경. 그러고 원래 이 사람이 원래 인천 사람이에요. 원래 인천이었어. 그럼 등기했을 때 뭐라고 썼어야 돼요? 인천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서울이라고 잘못 썼죠. 처음부터 잘못 썼잖아요. 처음부터 잘못 쓴 것을 고칠 때에는 경정이라고 부른다고. 되셨습니까? 그래서 변경하고 경정은 일부를 고치는 건 똑같은데 후발적 사유로 고치면 변경. 그다음에 처음부터를 우리 등기법에서 원시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잘못된 걸 고치는 건 뭐라 한다? 경정 등기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등기 요 전부를 없애는 것을 뭐라고 한다? 말소 등기 이렇게 불러요. 말소 등기. 그다음에 이 부동산이 없어질 수 있어요. 부동산. 이 부동산이 없어졌을 때는 멸실 등기라고 한다. 멸실. 자, 토지니까 좀 그러신가? 네, 자. 자, 건물이에요, 건물. 자, 중동 100번지인 아까 토지가 였네. 이제 고칠게요. 자, 중동 100번지에는 뭐라고요? 1층 주택이고 면적은 500제곱미터. 50이라고 할게요. 너무 크다. 500제곱미터. 그 다음에 구조는 벽돌조 기와지구. 옛날 구옥이네. 벽은 뭘로 쌓고? 벽돌로 쌓았고 지붕은 뭐다? 기와지구다. 이런 건물이었던 거예요. 건물.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다. 우리나라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예요. 아까는 토지 등기부였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무슨 등기부입니까? 건물 등기부인 거예요. 자, 건물인데 이렇게 소유권 이전되고 저당권 설정될 수 있죠. 자, 근데 이게 뭐 재개발한다고 해서 이 건물 1층 요 구옥을 철거했어. 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주택 없어졌나요? 철거했어. 그럼 이 주택 없어졌잖아요. 그럴 때 하는 등기를 멸실 등기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멸실 등기. 그럼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어디에 나와? 표제부에 나오죠. 그럼 표제부에 나온 이 건물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번에 몇 년 멸실, 전부 멸실. 이렇게 하고 먼저 다 지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중동 100% 있는 건물은 없어졌다. 이게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래서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거다. 멸실 등기는 어디에 하는 거? 표제부에다 합니다. 이 멸실 등기는 하게 되면요, 이 등기부는 폐쇄시킵니다. 이 등기부는 뭐 한다? 폐쇄. 폐쇄라는 말은 효력을 없애는 걸 말해요. 등기부는 영구 보존해요.
등기부는 어떻게 보존? 영구 보존에, 영구 보존에서 폐기는 안 해. 폐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각하고 없애는 것을, 물리적으로 없애는 것을 폐기라고 하고, 폐기는 없애는 걸 얘기하는 거고, 폐쇄라는 말은 법적 효력을 없애는 걸 말해요. 법적 효력. 그럼 이 건물은 이제 없는 거죠? 멸실됐으니까 없잖아요. 그럼 멸실 등기를 한 다음에 이 등기부는 폐쇄시킵니다. 폐쇄. 자, 그 다음에 말소회복 등기가 나오는데, 그거는요. 자, 한번 볼게요. 이 등기부. 자, 이 을구에 저당권 말소되어 있나요? 이 을구에 저당권이 말소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돈도 안 갚고 서류 위조해가지고 불법으로 말소한 거래. 잘못 말소한 거잖아요. 그럼 이 말소되어 있는 이 1번 저당권을 다시 살릴 수도 있다고. 잘못 말소했으면 살릴 수도 있다. 그때 하는 등기를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1번 저당권 회복 이렇게 쓰고요. 요 순위 그대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1번 이렇게 써요. 요 내용 그대로 다시 쓰는 거예요. 자, 요 등기를 회복 등기라고 합니다.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면 뭐 할 수도 있다. 회복할 수도 있다. 등기 종류만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눈에 보니까 효력에 따른 분류에서 무슨 등기 나옵니까?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 나오죠.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 저 371페이지로 보실래요? 그러면 370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는 효력에 따른 분류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등기는 다 종국 등기예요. 같은 말로 본등기라고 합니다. 그 종국 등기 본등기 하기 전에 미리 해두는 등기를 예비 등기라고 해요. 예비 등기. 자, 이름만 한번 익히세요. 여러분들 본고사, 예비고사. 본고사, 예비고사 입에 달라붙어요? 많이 쓰는 말이니까 본고사, 예비고사. 등기로 치면 본등기, 예비등기. 되셨습니까? 본등기 하기 전에 미리 해두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예비등기라고 합니다. 미리 해두는 등기를 예비등기. 그럼 나중에 진짜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본등기. 같은 말로 본등기랑 같은 말이 종국등기. 그럼 종국등기면 다 끝난 거죠? 종국적이다고. 다 끝난 거라고. 예비등기는 다 끝난 게 아니죠? 미리 해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효력에 따라 나누면 종국등기하고 예비등기로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 해둔다는 그 예비라고 하는 것을 쓸 때 용어를, 법률 용어는 앞에 가라는 말을 붙여요. 예비, 미리 이런 의미의 뜻을 표현할 때는 용어에 앞에 가라는 말을 붙인다고. 되셨습니까? 그럼 가등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가등기면 느낌이 어때요? 미리 가짜 등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개념을 잡으실 때 법률 용어에 가라는 말은 가짜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짜 할 때 그 가짜가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미리 이런 뜻이라고. 미리 해두는 등기. 그래서 가등기는 어떤 뜻? 미리 해둔 등기요. 예비 등기요. 여러분들 가압류 들어보셨어요? 가압류라는 말 혹시 살아오면서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미리 해둔 거라고. 미리 해둔 압류가 뭐야 돼? 가압류. 그럼 나중에 진짜로 하는 게 본압류 이렇게 된다고. 용어 되셨습니까? 예, 가등기, 본등기, 가압류, 본압류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시험용으로 하시면 어떤 등기가 종국 등기냐 예비 등기냐라고 물어봤을 때 앞에 가라는 말이 안 붙어 있으면 다 종국 등기예요. 앞에 가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무슨 등기고? 예비 등기고. 가라는 말이 안 붙어 있으면 다 종국 등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길게요. 그다음에 4번 제목이 뭡니까? 등기 형식. 등기 형식. 372페이지로 볼게요. 등기 형식에 따른 분류. 이건 뭐냐면 요 형식이라고 하는 건 요 번호의 형식을 얘기해요. 번호. 등기를 할 때 번호를 매겨요. 제가 등기할 때마다 앞에다가 번호를 매겼냐고. 이렇게 번호를 매겼잖아요. 이 번호가 1, 2, 3 이렇게 쓰는 등기를 주등기. 번호가. 근데 이건 뭐라고 써져 있죠? 2-1 이렇게 썼잖아요. 이것은 부기등기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1, 2, 3, 4, 5 써져 있으면 무슨 등기고? 주등기고 1-1, 2-1 이렇게 써져 있으면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주등기는 독립등기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 주등기랑 같은 말이 뭐다? 독립등기. 이런 용어는 처음에 이제 딱 확립을 해 두십시오. 자, 1-1은 독립된 거예요. 여러분들 2-1 느낌이 2-1이잖아. 그럼 독립된 거예요? 아니죠?
2번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기등기는 독립등기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그럼 1번, 2번은 다른 거예요. 1번하고 2번은 다른 거냐고. 3번 또 다른 거잖아요. 1, 2, 3 이런 건 다 독립된 거다. 그래서 무슨 등기? 독립등기 또는 주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등기는 원칙이 주등기가 원칙이에요. 1번 다음에 등기하면 몇 번? 2번 다음에 등기하면 3번이라고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에 제가 2-1이라고 쓴 것은 2번과 뭔가 관련이 있다는 뜻이겠죠. 2-1 그랬으니까 2번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이제 더 법리적으로 얘기하면 동순이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는 부기등기를 합니다.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더 이제 정밀하게 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이름만 한번 익혀두십시오. 네. 자, 그래서 등기는 또 까먹기 전에 한 번 더 복습하고 갈게요. 등기는 표제부 등기하고 갑구을구의 등기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 표시의 등기하고 권리에 관한 등기 나눌 수도 있고, 그다음 내용에 따라서 권리자가 새로 나오는 기입 등기하고 기입 등기가 아닌 등기로 나눌 수 있다. 기입 등기는 무슨 뜻? 기입 등기 그러면 권리자가 새로 나오는 등기들이에요. 변경은 새로 나온 게 아니라 고친 거죠. 고친 건데 근데 처음부터 잘못해서 고치면 뭐라고 한다? 경정. 네, 그 다음에 어떤 등기 전부를 없애면 말소. 잘못 말소했으면 살릴 수도 있다. 말소, 회복 등기도 있고. 물건이 없어졌을 때는 무슨 등기다? 멸실 등기.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건물이 전부 멸실되었을 때 말소 등기한다. 틀렸다고. 건물이 전부 멸실되었을 때 말소 등기한다. X라고요. 이름이. 멸실 등기라고 하는. 물건이 없어진 건 말소 등기라고 안 하고 멸실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등기는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 가짜가 붙어 예비 등기로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 등기도 있고 부기 등기도 있다. 이렇게 번호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다. 네, 됐습니다. 373페이지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등기 대상. 이게 등기 사항인데 별표 쳐 두시고요. 등기 사항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부에 무엇을 등기할 수 있느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등기부에 쓸 수는 없다.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등기부에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부에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쓸 수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거 보는 게 등기 사항 파트고요.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논리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 되죠. 자, 첫째, 표제부에다가 뭘 써요? 물건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에 뭘 쓰는 거예요? 권리를 쓰는 거죠. 아까 이 얘기. 아까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 을구가 있잖아요. 표제부에다가는 물건, 어떤 물건인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에는 권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가면 자, 물건은 우리 민법 시간에 물건 나갔어요. 자, 지금 뭔데 물건. 악필이라서 자, 물건. 똑같네. 물건. 자, 물건은 둘로 나누는데요. 세상의 모든 물건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물건은 둘로 나누는데 동산하고 부동산. 세상의 모든 물건은 뭐 아니면 뭐다? 동산 아니면 부동산입니다.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그 정착물. 이게 민법의 정의입니다. 자, 부동산이 뭐라고요? 토지하고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이면 뭐라 하겠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산은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다 동산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럼 선박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선박. 동산인 거지. 배. 동산이잖아요, 동산. 네. 뭐가 아니니까. 부동산이 아니니까 토지하고 그
정착물을 부동산에 합니다. 그러면 이 물건 중에서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거 동산은 아니다. 동산 아니라고. 등기할 수가 없다. 뭐만 등기한다? 부동산만 등기합니다. 자, 선박 등기 돼야 안 돼요? 선박. 선박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지금 대답하셔놓고 선박은 뭐랬어? 동산은 등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 무슨 법 하고 있죠? 공시법 중에서 부동산 등기법. 그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거 공부하는 겁니다. 전제가 어디에 등기할 수 있는 거?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거. 선박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부에 쓰는 게 아니라 선박 등기부라고 따로 있다고. 되셨습니까? 임목 등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임목 등기부라고 하는 데다가 등기하는 게 임목 등기. 선박 등기부라고 하는 데다 등기하는 게 선박 등기. 법인 등기부에 등기하는 게 법인 등기. 우리는 그런 등기 얘기하는 거 아니다. 무슨 등기만? 부동산 등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등기법 시험지에 등기 그냥 나오면 무슨 등기를 물어본 거다. 부동산 등기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공부를 더 많이 한다. 너무 많이 알아서 탈릴 때도 있어. 그러니까 선박 등기 생각나면 안 됩니다. 선박은 등기할 수 없다. 어느 등기부에?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할 수가 없다. 그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은 무엇만? 부동산만. 그럼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에요. 자, 건물. 부동산인가요? 네. 자, 그 다음에 한강대교. 자, 한강대교. 교량. 부동산인가요? 네. 부동산이죠. 자, 부동산이 뭐라고요? 토지하고 그 정착물. 토지가 뭐였죠? 우리 지적법 했으니까. 바다가 아닌데를 뭐라고 한다? 토지. 그럼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이면 부동산이라고요? 그럼 한강 토지예요? 아니에요? 토지잖아요. 뭐가 아니니까. 바다가 아니니까. 한강은 토지인데 물이 흐르는 토지. 바다가 아니라 토지인데 물이 흐르는 토지잖아요. 하천이라고 한다. 물이 흐르는 토지는 뭐라고 한다? 하천 그러잖아요. 어쨌든 한강도 토지냐고. 토지죠. 그럼 토지에 붙어 있나? 한강대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개념 잡으셔야 돼. 교량 부동산이에요. 자, 산에 있는 나무, 수목.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 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여러분들, 법학은 딱딱 떨어집니다. 네, 네. 토지에 붙어 있나? 산의 나무는 땅에 붙어 있냐고. 붙어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니까? 수목도 뭐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수긍 못 하시겠어요? 부동산이에요. 이게 다 뭐라고? 다 부동산이에요. 다 부동산. 근데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이 아니고 부동산 중에서 두 개만이라고. 이해하시겠나요? 토지하고 건물만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 교량, 수목도 부동산은 맞다. 부동산은 맞는데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은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수목이요. 수목이 등기되는 것은 부동산 등기부가 아니라 임목 등기부예요. 다른 등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목 등기라고 하는 건 부동산 등기부 하는 게 어디 한다? 임목 등기부에 등기합니다. 그리고 수목은요. 여러분들 혹시 민법에 하셨으면 수목은 토지의 일부분이에요? 별개의 물건이에요? 네. 건물은 토지의 일부분이에요? 별개의 물건이에요? 별개의 물건이에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따로 치는 거잖아요. 예, 따로따로 되셨죠? 부동산인데. 자, 그러면 산에 있는 나무는 그 토지의 일부예요? 별개의 물건이에요? 이제 그때 따지는 게 임목 등기를 했느냐, 면임 방법을 갖췄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임야를 가지고 계셔. 임야 토지예요. 임야 토지잖아요. 그 임야를 팔았어. 땅을 판 거죠. 임야 토지를 판 거잖아요. 그럼 팔면 그 땅을 팔았는데 그 임야에 나무 있냐고.
나무 있잖아. 그럼 그 나무도 그 토지에 속해 있는 거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토지를 팔았다 그러면 당연히 나무가 토지에 속해 있는 거면 일부면 토지를 팔았으면 모두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나무도 같이 넘어가는 거라고. 되셨나요? 그런데 토지하고 그 나무를 별개의 것으로 치면 토지만 넘어간 거고 나무는 계속 내 거인 거라고.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수목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은 맞는데 토지의 일부분인 부동산이냐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냐 이걸 구분할 때 그 나무에다가 등기를 하면 토지와는 별개가 된다고. 말뜻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임목 등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나무에다 이렇게 편말 같은 거 해가지고 내 거라고 누구 거다라고 써주는 방법이 명인 방법이라는 거. 민법 시간에 하시면 명명을 갖추면 토지와는 별개의 것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임목 등기나 명인 방법을 갖추고 안 갖추고에 따라서 동산이 부동산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뭔데? 부동산인데 토지와는 별개냐 토지의 일부분이냐 그거 나눌 때 명의방법 임목 등기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부동산 등기부에 수목 등기할 수가 없다. 자, 그럼 두 개입니다. 뭐하고 뭐요? 토지하고 건물. 토지하고 건물을 어디다 등기해요? 등기부 어디에? 표제부에다가 등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등기할 물건. 자, 373페이지. 등기할 물건. 자, 뭐하고 뭐다? 토지하고 건물이다. 토지하고 건물이다. 자, 넘기십시오. 넘기세요. 토지와 건물. 거기다 나중에 살 붙이는 거예요. 그럼 토지하고 건물을 등기하고 토지와 건물에 무엇을 등기해요? 무엇을? 요걸 등기한다고. 아까 표제부에다가는 물건 쓰고 갑구나 을구에다가는 권리를 썼잖아요. 그럼 권리를 둘로 나눴죠. 권리를 두 종류로 나눴잖아요. 소유권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 요거는 어디다 쓰고? 갑구에다가 쓰고, 요거는 을구에다가 쓰고, 그럼 소유권이 있고요. 자, 여기가 문제인데, 소유권 외의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를 둘로 나눠요. 책에 있는 그 구분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보다도 요 용의권, 담보권. 소유권 외의 권리는 둘로 나눈다. 뭐하고 뭐로? 용의권하고 담보권. 용의권과 담보권. 그래서 등기법 문제는 요새 용의권에 관한 등기 어쩌고저쩌고 담보권에 관한 등기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는 뭐 아니면 뭐요? 용의권 아니면 담보권 이렇게 나눠요. 용의권 아니면 담보권. 용의권은 뭐냐면 사용 수익하는 권리예요. 자, 소유자가요. 자기 물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 거 자기가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소유자가 아닌데 남의 건데도 사용할 수도 있나? 내 게 아니라 남의 건데도 사용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취득하면 되는 거라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용의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전세권. 남의 집 전세 살 수도 있냐고. 그럼 자기가 무슨 권리 취득해서? 전세권, 용의권 취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뭐라고 부른다? 용의권. 그래서 대표적인 용의권이 등기할 수 있는 용의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4개예요. 자, 뭐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익숙한 단어도 있고 낯선 단어도 있을 거예요. 자, 많이 들어보신 건 뭐 있어요? 전세권 들어봤다. 임차권도 들어봤죠? 예. 전세권은 전세금 주고 사용하는 거고요. 임차권은 사용료 주고 사용하는 거예요. 예. 자, 지상권은 뭐냐면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지역권도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 나중에 이제 차차 하실 거예요. 근데 요 두 개는 앞에 지자 있죠. 지상권, 지역권. 요거는 토지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토지. 요거는 뭐죠? 전세권. 요거는 임차권. 이건 토지에도 있을 수 있고 건물에도 임차권도 토지, 건물 다 되는 거고요. 요 두 개의 공통점은 유상이에요. 유상. 돈 주고 사용하냐고. 전세금 주고 사용하고 임차권은 차입, 월세 이런 거 주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뭐라고요? 유상이고요. 요거 두 개는 무상일 수도 있어요. 네. 자, 일단 그냥 들어만 보세요. 네. 다 알아들으셔, 안 들으셔도 괜찮아. 약간 느낌만 찾으시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요 4개의 용의권이 등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사용대차라고 들어보셨나? 사용대차?
안 되고요. 네, 주의 토지 통행권. 네, 이런 거는 등기할 수 없는 건데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수가 없다. 나중에 또 할게요. 이건 소유권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용익권이 이것 말고도 있다고. 지금 몇 개 썼죠, 제가? 4개.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 4개만 등기되고 요것 말고도 용익권이 더 있다고. 더 있는데 다른 건 등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차임은 사용료 주고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남의 물건 무상으로 쓸 수도 있나? 공짜로 빌려 쓸 수도 있어요. 공짜로 쓰는 것을 사용대차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사용대차. 사용대차라는 게 있는데 그건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요새 다른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 시험에 기출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은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이게 지금 용어가 딱 익숙하지 않아도요. 일단 개념만 용익권은 4개 등기되는 거다. 용익권은 4개. 한 번만 더 읽으시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담보권. 담보권은 등기되는 게 저당권, 그 다음에 권리질권,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이렇게 3개입니다. 자, 뭐뭐뭐.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저랑 같이 하실 때는 제 논리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판매권 그런 거 써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붙어있는 부수적인 권리예요. 네. 그거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뭐뭐뭐.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 요 3개가 뭐라고요? 담보권이야.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은 돈 빌려주고 담보 잡은 거죠. 돈 빌려주고 담보 잡아갖고 있다가 담보 잡은 물건을 나중에 환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럼 담보 잡은 물건을 경매 붙일 수도 있다고. 누가? 담보권자가. 그럼 담보권자는 담보 잡은 사람은 사용하는 건 아니죠.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그 아파트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담보만 잡고 있다가 대출금 못 갚으면 그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해버리는 거라고. 그런 것이 담보권인데 이 담보권은 명칭이, 여기서 잘 들으세요. 담보권은 명칭이, 우리 법에서 명칭이 저당권은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을 담보 잡는 것은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다 이게 뭔데? 이게 다 뭔데? 담보권인데 부동산을 담보 잡는 건 뭐라고 한다? 저당권. 저당권 제일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라고요? 저당권. 저당권 하면 뭘 담보 잡는 거? 부동산. 토지건, 건물이건 어쨌든 무엇을 담보 잡는 거? 부동산을 담보 잡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저당권. 근데 부동산이 아닌 걸 담보 잡는 것 수도 있다고. 부동산이 아닌 걸 담보 잡는 것은 질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질권. 용어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부동산을 담보 잡는 것은 저당권. 그러면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아닌 걸 담보 잡는 건 뭐라고 한다? 질권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동산 질권 무슨 뜻일까요? 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을 뭐라고 한다? 동산질. 질권이 무슨 뜻? 질권이 무슨 뜻? 담보권이라는 뜻이에요. 담보권인데 뭐가 아닌 거? 부동산이 아닌 거 담보 잡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요. 전당포에다가 시계에 맡기고 돈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럼 전당포 주인은 담보 잡았나? 뭘 담보 잡았어요? 시계를 담보 잡고 돈 빌려준 거죠. 시계는 동산이잖아요. 그럼 전당포 주인을 동산 질권자라고 그래요. 동산을 담보 잡는 걸 뭐라? 동산 질권 그래요. 근데 동산 말고 권리, 채권을 담보 잡을 수도 있어요. 뭘 담보 잡을 수도 있다? 채권을 담보 잡는 것을 권리, 질권.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뭘 얘기하냐면 채권을 얘기합니다. 채권. 그래서 권리, 질권에서 이 권리는 뭘 얘기한다? 채권을 얘기하는 거고, 질권의 뜻이 무슨 뜻? 담보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권리, 질권, 그럼 같은 말. 채권, 담보권. 이게 용어가 익숙해야 됩니다. 이게 민법에서 이름은 권리, 질권이고 특별법에서 이름은 채권, 담보권이라고 그래요. 같은 거예요. 권리, 질권이거나 채권, 담보권. 자, 질권의 뜻이 뭐라고요? 담보권이에요. 자, 사람을 담보 잡을 수 있어요. 사람. 네? 어휴.
안 되죠? 불법이잖아요. 예. 그걸 뭐라 그래? 인질이라고 하죠. 안 되는 건데, 용 인질 이게 무슨 뜻이냐고? 사람을 담보 잡는 걸 뭐라 그래? 인질. 질권의 뜻 이미 들어오셨죠? 예. 질권이라는 뜻, 질이라는 뜻은 담보라는 뜻이에요. 담보. 그런데 이름이 부동산을 담보 잡는 건 저당권, 부동산이 아닌 걸 담보 잡으면 질권. 동산을 담보 잡으면 동산 질권. 채권, 권리를 담보 잡으면 권리 질권. 권리 질권은 같은 말이 채권 담보권. 요거는 등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동산 질권은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건 지금 무슨 질권이죠? 동산 질권이 아니라 뭐라고 지금? 권리 질권이죠. 권리 질권은 등기부에 등기할 수도 있다고. 등기할 수도 있는데 뭐는 안 된다? 동산 질권은 등기할 수가 없어요. 전당포 주인이 등기해요. 전당포 주인이 시계 가지고 있는 거지 등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담보권은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이고 동산질권은 등기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유치권. 유치권도 등기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유치권은 담보 잡는 건데요. 예, 돈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안 주는 걸 얘기해요. 그걸 유치라고 해요. 유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계를요. 여러분들 그 명품 시계를 시계 수리점에다 맡겼어. 그러면 시계 찾아가려면 수리비 줘야죠. 시계 수리비를 줘야 시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계 주인, 시계방 주인, 시계 수리점 주인은 그 수리비를 안 주면 시계 안 준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돈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안 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치라고 해요. 유치. 개념을 잡으시는데 돈 받을 때까지 안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유치. 그럼 그게 담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등기를 해요. 그냥 갖고 있는 안 주는 거잖아요. 그냥 유치하고 있으면 되지 등기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은 등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 교과서적으로는 저 학교 다닐 때는 맨날 시계방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실무하시면은 유치권이 대부분 공사대금 유치권이죠. 자, 건축주가 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를 도급을 줬다고. 전기공사 맡겼어요. 그럼 전기공사업자는 전기공사 했죠. 그 건물에 전기공사 했으면 뭘 받아야 돼? 공사 대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축주가 공사 대금을 주지를 않으면 그 건물을 안 준다고. 자기가 그 공사한 그 건물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라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치라고 해요. 유치. 가지고 있는 것을 유치.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는 건요. 시계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시계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지고 있는 건데 부동산 이런 것은 뭐가 유치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판례가 거기서 계속 그 유치권자가 점유하는데 거기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겉으로 표시만 하면 된대요. 겉으로 내가 뭐 하고 있다, 유치하고 있다고 표시만 해두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 같은데 현수막으로 유치권 행사 중 이런 말 써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공사하다가 뭐 유치권 행사 중 이제 아는 만큼 보일 거예요. 보이시면 그게 이 돈 받을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유치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채권자가 계속 그 건물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현수막 걸어놓으면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중이죠? 등기하는 권리가 아니다. 등기부에다가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표에서 왼쪽 오른쪽 나눌 때 지금 막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이름만 한번 익숙하게 보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등기 대상이 아닌 권리 나오죠. 오른쪽 칸에 맨 위에 오른쪽 칸에 등기 대상이 아닌 거. 자, 점유권 동그라미 치시고요. 점유권 동그라미 치세요. 점유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생기는 권리입니다. 점유권. 그 다음에 유치권 금방 했네요. 유치권 동그라미 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동산질권 느낌 와요? 전당포 생각하시면 된다고. 동산질권 등기할 수가 없다. 특수지역권 간섭법 분류규정은 나중에 하시고요. 네, 거기다 주의토지 통행권을 한번 써두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거니까. 주의토지 통행권. 뭐라고요? 주의토지 통행권. 주의토지 통행권. 주의토지 통행권. 자, 계속 갑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어떤 물건 등기해요? 부동산 중에서 토지하고 건물, 토지와 건물에 무엇을 등기해? 권리를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권리에 뭐가 있을 때? 권리에 변동이 있을 때 등기해요. 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아까 우리 등기 보셨는데 소유권 등기 돼요? 아까 소유권 등기할 수 있죠? 그럼 등기부에 소유권 이렇게 썼나요? 소유권이 어떻게 된 거지 등기하는 거지. 그럼 소유권을 처음으로 공시한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아까 여기 요 말 보이시냐고. 등기부에 쓸 때 소유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소유권 보존 이렇게 썼잖아요. 요거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처음으로 공시하는 게 뭐다? 소유권 보존. 소유자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하는 거죠. 이전 등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소유권 외의 권리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아까 전세권 만들 수도 있고 저당권 만들 수도 있죠. 그럼 무슨 등기? 설정. 그럼 우리 아까 저쪽 왼쪽 오른쪽 한번 보세요. 아까 저당권 여기 있네. 그럼 저당권 등기할 수 있죠. 그럼 등기부에 저당권 이렇게 써요. 등기부에 그렇게 써요. 그죠? 저당권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저당권이 어떻게 된 건지 등기하는 거라고. 그럼 저당권을 만들어줬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안 바뀌고 내용이 바뀔 수 있나요?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내용이 바뀔 수도 있냐고. 아까 바꾸는 거 무슨 등기죠? 변경. 아까 주소 바뀌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변경. 전세금이 바뀔 수 있나요? 전세금이 5억이었다가 6억으로 증액할 수도 있죠. 그럼 5억에서 6억으로 바뀌었어. 그럼 전세권자는 그대로예요. 전세권자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금액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게 무슨 등기? 변경 등기예요. 변경 등기. 그다음에 아까 저당권 없어질 수도 있다. 저당권 돈 다 갚으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권리가 뭐 할 수도 있다. 소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권리의 처분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소유권 처분돼요? 소유권 처분. 소유권을 팔 수 있냐고. 매매하는 게 파는 거잖아요. 그런 게 뭐 하는 거예요? 처분하는 거죠. 처분하는 거. 그런데 내 마음대로 못 팔 수도 있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처분에 뭘 하면? 제한을 해두면. 그럼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자, 친구한테 10억을 빌려줬어. 근데 그 친구가 돈을 안 갚아. 근데 그 친구한테 자, 15억짜리 상가가 있어. 그럼 돈 안 갚으면 10억 상가 경매부 줄 수 있나? 아무리 친구 사이지만 10억을 안 갚았어. 그러면 15억짜리 경매부 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상가를 다른 데다 팔아버리면, 처분해버리면 재산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경매부 칠 것이 없죠. 그러면 그 재산 상가에다가 다른 데다 못 팔게 감료 이런 거 해둘 수도 있다고. 그럼 뭐 하지 못하게? 처분하지 못하게. 의미 좀 와닿습니까? 그래서 권리의 처분을 뭐 할 수도 있다. 제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변동이에요. 변동.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법은 절차법인데, 자, 권리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권리에 뭐가 있을 때 등기한다. 권리에 뭐가 있을 때, 변동이 있을 때 등기한다. 그럼 변동의 종류는 6가지가 있다. 그게 오른쪽 페이지 나오는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보존. 보이세요? 오른쪽 페이지에 박스 보존, 그 다음에 이전, 그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처분 제한, 그 다음에 소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거, 그 낱말 이어쓰기. 그럼 요 소유권하고 붙을 수 있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 말 됩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소유자 바뀌면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소유권 설정. 이란 말은 없어요. 설정의 말뜻이 뭐였죠? 소유권 외의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게 뭐다? 설정. 그래서 소유권 설정이란 말은 없습니다. 자, 소유권이 바뀔 수 있다. 내용이. 예, 그럼 무슨 등기? 소유권. 변경 등기. 소유권이 없어질 수 있어요. 아까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소유권 다른 데 못 팔게 처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럼 요 6가지 중에서 소유권하고 안 붙을 수 있는 것은 요 설정하고만 안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 자, 뭘로 해볼까? 저당권으로 연습하실까? 자, 저당권 처음에 만들어줘요. 일단 없었던 저당권이 생겨. 그럼 무슨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거예요. 저당권 보존이란 말은 없습니다. 보존은 소유권하고만 붙어요. 최초로 공시하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 일단 소유권이 생기고 나서 다른 권리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건 뭐라고 한다? 설정. 그럼 저당권 만들어주면 저당권 설정. 저당권도 양도 돼요. 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럼 저당권자가 바뀌면 저당권 이전 등기하는 거고, 저당권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 내용이 바뀔 수 있죠. 그럼 저당권 변경 등기하는 거. 저당권이 없어질 수 있다. 없어질 수 있잖아요. 동갑분양. 그럼 저당권 말소 등기. 저당권 아까 양도 된다 그랬죠. 저당권 이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당권에다가 이전 못하게 가압류 이런 거 할 수도 있다고. 그럼 저당권에다가 뭐 할 수도 있다. 처분 제한할 수도 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럴 때 등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법에서 이제 공부하는 건 뭐냐면, 법에서 잠깐만 그냥 개념만 보고 그냥 끝낼게요. 그럼 이런 게 뭐라고요? 이런 게 뭐라고요? 변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변동은 왜 생기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겨요. 법률 행위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법률 행위가 대표적으로 계약 생각하시면 돼. 자, 볼게요. 자, 소유권 이전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소유권 이전. 권리 변동이에요. 소유권, 권리, 그럼 이전. 변동의 한 종류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은 왜 생기는 거예요? 왜 소유권이 이전돼? 왜 소유권이 이전돼?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소유권 받을 수도 있죠. 아버지가 부동산 갖고 있는데 돌아가시면 누구 거돼요? 자식 거, 내 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계약한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계약한 게 아니라 법에서 규정을 해서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되셨습니까?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고 뭐 설정되고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무엇을 통해서? 법률행위. 다시 말하면 계약을 통해서 이전되고 하는 경우가 있고, 계약 이런 게 없어도 법률에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때는 등기를 해야지 효력이 생겨요. 이때는 뭘 해야? 등기를 해야. 그래서 우리 아까 매매했을 때 잔금 치르면 소유권 이전된다. 아까 매매는 계약이냐고. 매매 계약이잖아. 그럼 계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면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지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고, 상속은 계약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냥. 그럼 상속은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돌아가시면 그냥 내 거 되는 거라고. 되셨습니까? 이렇게 나눈다. 이게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예, 상속은 등기 없어도 돼요. 상속은 등기 없어도 돼요. 자,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상가 하나 남기시고, 그럼 어머니는 옛날에 돌아가셨고, 형제는 나밖에 없어. 그럼 나 혼자 다 상속받은 거죠? 나 혼자 다, 그 상가 내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내 거잖아요. 근데 등기부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래도 내 거예요. 그 상가 등기부에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고. 아직 상속 등기를 안 했다고요. 그래도 내 거냐고. 내 거라고. 상속은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내 겁니다. 근데 그 상속받은 상가 팔 수 있나? 내 거니까 팔 수 있잖아요. 그럼 팔려면 내 명의로 이전 등기하고 팔아야 돼요. 이해되셨나? 그래서 그 민법 얘기예요. 그래서 상속 같은 건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단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해요. 되셨습니까? 단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민법 얘기들입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도 상속도 등기해요. 등기한다고. 상속도 등기하냐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등기 안 해도 상속은 받는데 처분하려면 등기라는 걸 해야 되냐고. 등기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등기법은 이 등기를 어떻게 하냐 그거 공부하는 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상속도 등기를 하긴 한다. 등기합니다. 단 뭐 하려고?
처분하려고. 그 의미는 위에랑 다르지만 어쨌든 등기 절차는 똑같습니다. 네, 자, 요런 거 공부하시는 게 등기법이에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실체 개념하고 등기법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데, 실제 민법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실체라고 하는 것은 결과, 진실을 얘기하는 거고, 등기법은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 자, 그럼 권리가 소멸됐다 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가 소멸됐다는 것은 실체. 말소 등기한다. 말소라는 말은 절차.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사람이 좀 과격한 표현이죠. 사람이 죽었다 를 말하고 사람을 매장한다 같은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하고 매장한다 이 말은 같은 말은 아니잖아요.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고, 실체를 얘기하는 거고, 매장한다는 것은 죽어서 묻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죽었는데 매장할 수도 있나? 뭔 얘기하는지 이해되냐고. 보통은 뭐 하면 매장하는데, 죽으면 매장하는데, 생매장, 사람도 안 죽었는데 매장하는 경우도 이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란 말하고 매장했다는 말은 다른 말이라고. 그럼 소멸했다는 말은 권리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실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소멸하면 등기부에서 지워요? 소멸, 권리가 없어졌으면 등기부에서 지우냐고. 등기부에서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부에서 지우는 것은 뭐라고 부르고? 말소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말소라고 하는 건 등기 절차를 얘기하는 거고, 소멸이라는 말은 실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실체하고 절차 얘기는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한다. 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한다. 말이 들리시냐고. 저당권이 없어졌다 이 말이야. 저당권이 없어졌으면 등기부에서 없애야 되냐고. 등기부에서 없애는 것은 뭐라고 한다? 말소 등기 이런 말. 말소하고 소멸하면 다른 말입니다. 등기법은 말소 등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절차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등기 상한까지 하셨고, 등기 효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꾸 이제 들으시면 반복되고 하시면은 조금씩 내게 됩니다. 자, 오늘 뭐 공부하셨습니까? 오늘 첫째 시간에 측량, 지적, 측량 공부하셨고요. 둘째 시간에 뭐 하셨죠? 둘째 시간에 등기법 들어갔잖아요. 이제 등기법 들어가지고 등기 전체 말뜻,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가 뭐였죠? 희한하죠? 네, 등기필 정보. 권리증. 등기하면 권리증 나오냐고요. 권리증 나오는 걸 옛날에는 등기필증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뭐라고 한다? 등기필 정보. 자꾸 입으로 해야 된답니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외워져요. 등기필 정보 이런 용어. 등기 기록 이런 말들. 그렇죠? 하나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등기 기록이라는 이런 용어들을 보셨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등기 절차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셋째 시간에 등기 종류, 이름들 쭉 보셨죠? 등기 이름들 쭉 보셨고, 그다음에 등기상 무엇을 등기할 수 있냐? 표제부에다가는 뭘 등기한다? 부동산을 쓰는 거예요. 부동산 중에서 뭐하고 뭐? 토지하고 건물,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 따로 있고, 토지와 건물에 뭘 등기해? 권리를 갖고 나오게 권리를 쓰는데 둘로 나눴죠. 소유권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 그럼 권리에 뭐가 있을 때 등기한다? 권리에 뭐가 있을 때? 변동이 있을 때 등기한다. 그래서 변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다?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런 게 있을 때 등기한다. 이 말 했던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